오늘은 개원에 대한 고려사항 그 네 번째 편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원장이 생각한 안건을 진행하는 법에 대한 겁니다. 개원 초보들일수록 직원들에게 의존을 하는 경향이 되게 커집니다. 원장이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직원들한테 아무래도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제 자기가 젠틀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개원 초일수록 모두가 해피한 게 좋다고 이제 머릿속에서 공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 새로운 안건을 발주를 할 때는 요렇게 관찰을 오래 하는 편입니다. 요걸 요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고 머릿속에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뮬레이팅을 해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안건이 떠올라서 이게 좋다고 판단이 되면 직원들한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통보합니다. 직원들 하나하나 불러서 다음부터 이렇게 바꿀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직원들이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되는 부분들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 뭐 재료를 이걸로 단체로 바꾼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번 대체 공휴일은 쉰다, 요번 대체 공휴일은 안 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답이 똑같이 나올 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뭐 요번 임시 공휴일에 쉰다고 하면 쉴래 안 쉴래 이래 물어보면 직원들 다 쉬고 싶다 하지, 그걸 안 쉬고 싶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물어가지고 쉴래요 했을 때 그래 쉬자 하면은 직원들은 자기들의 의견이 점점 강해집니다. 내가 쉬자고 해서 쉬는구나, 그럼 다음번에 또 어떤 요구를 하면 또 들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들도 괜찮은데, 합리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개원이는 안 그렇습니다. 비합리적인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좀 쉬고 싶다, 내지는 뭐 개원이들한테 비합리적인 것들을 요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요구하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급여 인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를 한다고, 비합리적인 거. 근데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직원들이랑 의견을 통합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론을 하면은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는 진도가 한 개도 안 나갑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단점이죠. 사장의 일은 사장이 자기의 일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점심시간을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해서 오후 2시에서 3시까지를 1시간 뒤로 미뤘어요. 저희는 병원이 10시에 시작합니다. 10시에 시작을 하고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전에 3시간 근무하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먹고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5시간, 오전에 3시간 오후에 5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오후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오후보다는 오전에 힘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고 일어나서 원기가 충전이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낫고, 또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5시간을 더 해야 되네, 이런 막막함이 굉장히 심하게 다가왔는데, 그래서 오전을 1시간 뒤로 미루고 오전 1시간 늘리고 오후를 1시간 줄이면 업무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이 반대합니다. 왜? 그러니까 너무 배고플 것 같다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찬성을 했고, 너무 배고플 것 같다는 사실이 아니죠. 뭐 어떻게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그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 안건을 진행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병원에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했죠. 한번 해보자. 2주 정도 한번 해보자. 2주 정도 해보고
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게. 일단 해보자. 그래서 2주 정도 실행을 했어요. 2주 정도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피곤함이 생각보다 훨씬 줄어든 거예요. 심리적인 피곤함이. 당연히 그 친구도 좋아하고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서 이제 소공포를 계속 빨래를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일회용 소공포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물건을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 이런 것들은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거를 변화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맞춰주면 병원이 진행 안 됩니다. 자, 이제 저희 병원에 있던 어떤 분이랑 이제 크게 병원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굉장히 유능했고, 그런 분이랑 저랑 크게 마찰을 빚은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주된 사건이 차트였습니다. 차트. 저희는 원래 종이 차트를 썼어요. 종이 차트를 쓰다가 전자 차트로 교체를 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전자 차트로 또 교체를 하는 방식이 됐는데, 전자 차트로 교체를 하게 되면 종이 차트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종이 차트랑 전자 차트를 처음엔 동시에 찾아야죠. 뭐 어제 왔던 사람이 오늘 전자 차트로 바뀌었으면 이전에 종이 차트에 있던 기록을 보기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이 차트랑 전자 차트를 동시에, 전자 차트 쓰기도 어눌한데 종이 차트까지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교체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퇴사를 했어요. 뭐 정확한 퇴사 이유는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차트에 대해서 종이 차트가 문제가, 차트 수납할 공간이 없어요. 병원에 계속 새로운 차트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 만들어도 1년을 못 갑니다. 그 나중에 종이 차트가 엄청 많아지죠. 그 다음에 하루 시간에 상당 부분은 차트를 찾는 데 써야 됩니다. 환자한테 전화가 오면 그거 차트 찾아가지고 전화 받으면서 이거 일일이 뭐 했는지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자 차트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번호만 치면, 내 이름이 뭐 김아무개다, 김아무개 치면은 바로 그 사람 내역이 다 나오는데, 종이 차트는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종이 차트는 엑스레이를 또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찍어낸 엑스레이랑 뭐 그런 것들, 옛날엔 차트에 막 엑스레이 붙여넣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막 엑스레이 필름 말리는 게 일이었죠. 뭐 이 엑스레이 필름 말리고 뭐 그런 것들, 차트가 연필로 수기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았지만, 직관적으로 이제 바로 내가 이제 뭐 긴 장문도 다다다다다닥 적어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지만, 그러나 차트로 인해서 공간 문제, 그 다음에 찾을 때 발생하는 시간 문제, 비용 문제, 뭐 종이 차트 계속 사야죠. 뭐 종이도 사야 되고 차트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힘들었다고요, 차트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그거는 모든 직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전자 차트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몇 퍼센트 누구 어떤 신한 20대 여자는 몇 퍼센트, 20대 남자는 몇 퍼센트, 30대 여자. 그 다음에 이제 성향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평균적으로 진료 보는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돈 같은 것들, 엑스레이도 찍는 순간에 바로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고, 사진도 차트, 전자 차트에 사진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찾는 시간도 없고 그냥 모든 게 편리해졌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이제 장부를 줍니다. 누구는 얼마에서 얼마 냈고, 누구는 얼마에서 얼마 냈고, 누구는 얼마에서 얼마 냈고, 그래서 뭐 했고, 진료는 뭐 했다, 이런 것들 매일매일 장부가 옵니다.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전자차트에 그냥 자동으로 기록이 되니까 저는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얼마 매일 장부. 그 전자차트에 대한 반발감이 상당히 심했는데, 바꾸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라 하면 전 절대 안 돌아갈 겁니다. 당연히 우리 직원들도 이전으로 돌아가라 하면 절대 안 돌아가죠. 그런 겁니다. 변화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놓고 보면 반드시 좋은 것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직원들에게 민주적이라는 미명하에 동의를 구하지 마세요. 본인이 생각해보고 맞다 싶으면 그냥 밀어붙여요.
그래야 바뀝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천천히 뭔가를 천천히 가도 된다, 그다음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얻어서 거기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랑 딱 반대되는 말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죠. 그렇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해서 함께 가면 그 중에 뭐 이거 하는 놈 저거 하는 놈 화장하는 놈 뭐 누워 자는 놈 뭐 일 있는 놈 중간에 빠지는 놈 별의별 사람 다 생깁니다. 천천히 가, 사람들은 천천히 간다, 뭐 천천히 가는 법, 뭐 천천히 뭔가를 하는 법, 뭐 천천히 조금씩 바뀌자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장 안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단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빤히 가려면 힘들다는 사실을 아니까 천천히, 한 번에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사실을 아니까 천천히 바꾼다는 미명하에 안 바꾸는 겁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천천히 가고요, 천천히 가려고 하면 안 가집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천천히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은, 빨리 간다는 건 이 사람이 막 진짜 100m 전력 질주하듯이 그래 간다는 거고, 함께 간다는 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빨리 가는 거를 천천히 여러 사람이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천천히 간다 이런 거에 뭐 느리게 걷기 뭐 맨날 요새 막 힐링 사령에 가서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 장담하는데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죠. 느리게 가는 걸 걱정하지 말고 멈추는 거 걱정하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느리게 가도 되니까 멈추지 마라 이 말인데, 느리게 가는 사람은 멈출 일이 없죠. 느리게 가는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둘 일이 없죠. 느리게 가다 보면 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림을 걱정하지 말고 라는 말은, 속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빨리 가긴 빨리 가라. 그래 가야 조금씩 천천히라도 움직이는데, 그래 가면 힘드니까 힘들어도 그때 쉬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빨리 천천히 간다에 포인트를 두면 안 움직입니다. 일에 대한 관성이 계속 이래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는 게 쉽지, 천천히 가면은 안 가진다고, 불가능하다고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론상은 좋지만 그게 원장의 일은 아닙니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바꿔야 돼요. 결국 병원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원장이에요. 결국 원장이라고. 직원들이 원장의 주인의식, 직원이 원장의 주인의식의 절반만 따라와도 정말 훌륭한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다 일일이 의견을 구하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되는 거는 밀어붙입니다. 그 와중에 직원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그게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고, 그게 굉장히 데미지가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병원의 차별화다. 그게 병원의 성공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